2주? 뭐 2주? 맞지? 그것도 했지. 선거도 했고. 네, 선거.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군주제라든지 봉건제 이럴 때는 우리는 그 선택 여정이 없었었잖아. 그래서 투표했어요? 네, 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를 해서 우리의 뜻이 듣는지를 그렇게 해야 돼.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은 조금 잘나고 돈 좀 있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무엇인가 하면 철학이 부딪히며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 대통령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정당이 나오지 여당, 야당, 정치권으로 표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시대 정신이 어디 있느냐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민중 전체가 국민 전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작은 한 표가 작은 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을 바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국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나 혼자가 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작은 거 하나 내 있는 자리에서 보더라도 내 거기에서 내 삶을 바르게 펼쳐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잘 살게 만들겠다, 선진국이 되겠다, 그다음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는 그것은 누가 해야지 되나 하면 내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발견, 그다음에 나의 생각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리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남을 보니까 남과 나라고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사람 익숙해지기를 대상에 익숙해져. 그래서 항상 대상만 타대서 저것만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이것만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에 상당히 미숙해요. 사람 태생 자체가. 자기 눈을 볼 수 있나? 못 보죠. 남을 보고 내가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하자면 내가 지금 행복해져야지 돼.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글쓰기라는 거는 딱 제대로 보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내면을 밝히는 작업인 거야. 글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글을 왜 쓰니 하면 뭐 돈 벌려고 써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써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지식 체계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써요. 그럼 하는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의 위대성을 세상에 밝히고 그 책을 보고 남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에서 책을 쓰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남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 교육학으로 가면 자아 발견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위대성에 가까이 가는 작업이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밝아지겠죠. 그 밝음으로 세상을 비춰내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란 진솔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위대성을 밝혀내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 보면 글 쓰려면 많은 체험을 해야 돼요. 또 뭘 많은 걸 경험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경험하는 거는 몸이 경험을 할까, 마음이 경험을 할까? 몸으로 부딪히지만 힘들다, 좋다, 기쁘다, 나쁘다는 걸 몸이 할까, 마음이 할까? 마음이 하는 거죠. 그럼 체험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이 하는 거야.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걸 만약에 아이를 어른이 때렸어. 그럼 아이가 아파서 울까? 아파서 울까? 똑같은 만약에 요 정도로 다쳤어. 그런데 아이가 그걸 맞아서 아파서 울까? 서러워서?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스킨십 한다고 요 정도 툭툭툭 치면 그 정도 스킨십을 하면 더 좋아하잖아. 맞죠? 뭐 그 정도 툭툭툭 치고 장난치면 예뻐 보이고 연애하는 사람들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툭툭툭 이 정도 치다 뭐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강도로 아이들한테 너융식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면 때리지 않고 내가 융식 해도 아이는 울어버리거든요. 결국은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슬프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뭐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작가가 되든지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험한다, 내가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이 느끼지를 못해요. 마음이 다 느끼는 거예요. 몸은 접합적인 거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작업은 나의 미래성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글도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우리가 4시간째인가 빠진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자, 오늘은 보자. 나눠준 거 중에 몇 쪽이죠? 196쪽? 속도 안 나오는데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을 밝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것도 이제 글감 찾기에 대한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다음에 소소하게 내가 봤던 것을 어떻게 글이 이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커가 장성을 해가지고 딸은 이제 홀로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 직 회사를 다니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저희 집에 왔다가 자고 가면서 내가 차를 출근길에 우리 이제 여기 태워다 줬어요. 근데 태워준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쭉 읽고 가볼게요. 어제 아침 출근길에 제목은 세상을 밝게 하는 법이요. 세상을 밝게. 그럼 내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할 건가? 어쩌면 내 삶의 어떠한 방향성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 왜 살까, 우리? 행복하려고 살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나만 행복해서, 나 혼자 행복해서 나 혼자만 행복하면 알까? 정말 괜찮을까? 여자분들 화장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정말 명품 가방을 들고 갔는데 아무도 몰라봐. 그래 행복해요? 아니죠. 명품은 옷을 기능이보다는 그게 로고라든지 그런 걸 알게 모르게 다 표식을 하죠. 그거 보고 알아봐 달라는 거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세상을 밝게 하는 법이라고 내가 우리 딸아이 하고 있었던 글을 내놓고 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큰애, 우리 아이 이름이 나은이에요. 근데 아이 태명이 나은이에요. 원래 호정에는 자원인데 더 나은 아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로 나은이라고 지었는데 큰아이 전철역까지 태워다 줬는데 조금 있으니 문자가 와서 장갑 한쪽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차에 있나 보라고 하기에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큰애가 아쉬워하며 이런 새로 사야겠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전철역 쪽으로 가니 장갑 한쪽이 엘리베이터 옆 소화전 위에 잘 모셔져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급히 사진을 찍어 보내주니 신기해하고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 어느 한 분이 무슨 큰 사상을 저에게 기대했는지 세상을 밝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기에 길을 가다가 한 분이 물에 빠져 후적거리는 것을 보고 막대기를 내밀어 구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해준 분은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그 당사자는 평생 그 일이 고마워서 주변에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무심코 남에게 작은 것을 베풀었지만 베품을 받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저절로 세상이 밝아지고 나에게 복이 크게 돌아옵니다. 무슨 큰 일을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 좋다고 하는데 큰 일이 뭘까요?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세상을 이끄는 거대한 사상과 철학도 결국은 각각 사람의 작은 생각에 몰들 집단 지성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베풀면 베풀어진다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분열의 모습도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으로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는 것을 세상에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여 구체화되어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세상을 향해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일을 베풀어야 그 일이 끝이 나고 미래가 좋아집니다. 지금 작지만 밝고 행복한 나의 생각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그 에너지가 닿으면 저절로 없어지고 반드시 좋아집니다. 분열은 이미 전 일이 내재해 있기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드시 전일로 가는 발전의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딴 곳으로 흘러갔지만 큰애는 장갑 하나 찾은 것으로 가장 밝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봤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장갑을 챙겨준 그분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들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늘입니다. 어때요? 이거는 무엇인가? 겨울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20몇 살 때 이제 벙어리 장갑을 어디서 선물 하나 받았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갑을 끈적하게 그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예쁘게 끼고 있다가 아침에 내가 차를 태워주고 갔는데 한 20분 정도 있는데 아이가 이제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장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차 있나 봐요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갑이 없다 하니까 딸아이가 에이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아이 어떡하냐 미안하고 에이 하나 사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 날 내가 이제 서울 강의하러 간다고 오후쯤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두고 차를 두고 뒤에 세워두고 이제 조금 들어가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박스 있잖아요. 그 옆에 소화선이 있다고. 그 위에 깨끗하게 올려져 있는 거야 장갑이. 나는 그거 봤으니까 알잖아요. 딸의 거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사진 찍어서 딸애한테 얘야 사진에 여기 장갑이 여기 있어요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잃어버렸던 걸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뭡니까? 아빠 요즘 세상에도 그때가 눈이 오고 이랬거든요. 소화전 위에 올려놓은 거 뭔가 하면 눈 맞지 말아라고. 눈에 발을 이렇게 발로 들어오지면 그런 거니까 이번에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털어가지고 소화전 위에 딱 올려놓으신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고. 근데 우리 딸아이는 그 예쁜 마음을 알아맞는 거지. 야, 그 사람이 아빠 거기 뒀으면 사람들이 밟고 다닐 거고, 그 다음에 그 눈도 묻었었을 건데, 그걸 참 감사하네. 어떻게 이렇게 눈 묻지 말아라고 거기 올려둘 걸 생각했을까. 아빠 너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조금 이따 또 문자 그분 내가 만나면 차라도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장갑을 올려준 사람은 야 내가 장갑을 올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을까? 다 잊어먹을 거 없거든요. 누군가는 그 장갑을 발로 차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주인이 옳지 않은 줄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걸 주워서 올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잊어먹어.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걸 또 나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또 저는 그걸 또 책을 썼죠? 이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나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확대 재생산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간단해요. 세상은 아까 마음으로 느낀다 했잖아요. 마음에서 표출되면 뭘로 나와요? 마음이 일어나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말이 더 실제적으로 나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과 생각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생각의 다발이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 몸이라는 것도 뭐요? 마음이 표현되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지. 내가 뭘 해야지. 다가 마음이 표현되는 거겠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서 공조파들이 모여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더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조합을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의료보험. 국가에서 처음에는 거기서 만든 게 아니에요. 최규철 선생이라고 나중에 집에 꼭 가시면 최규철 그 메모에서 최규철 선생 사명이 다하지까지 죽지 않는다는 책을 꼭 한번 보세요.
저는 그분 대학원 과정에서 그분 강의를 듣고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는데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티 할아버지라고 나와요. 이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3년 4년 전에. 저는 한 번 뵀는데 돌아가시 전에 내가 찾아뵙는다고 몇 번 했었는데 못 찾아. 너무나 아쉬워. 이티 이미 타버린 사람. 이 이티예요. 화상으로 다 타버렸거든요. 그분이 그 장기리 박사하고 그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정식적 운동을 해가지고 부산 대구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걸 그 모델을 국가에서 가진 거를 그대로 다 넘겨줬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 그 국비 장학생으로 네덜란드, 덴마크를 가고 그룬투비를 배우고 거기서 인도로 가가지고 간디를 배우고요. 무주항제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농민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횃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서 최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 그 다음에 최근철 선생님 같은 분. 근자의 우리나라를 밝혔는 횃불 같은 존재들이에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 하나 다 불살라가지고 자기 몸 하나 온갖 정열을 쏟아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나라 지금 미국도 오바마 케어도 못했잖아요. 의료보험점을 전 국민이 가지고 세계 최고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분이 100원짜리 인생에 썼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글자도 제대로 얼굴이 막 눈도 없고 눈도 이렇게 넣다 뺐다 하고 다 그래요. 코가 다 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운동한다고 가보면 사람들이 막 소금 뿌리고 돈 주고 또 막 가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나한자촌 장비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효시를 줬던 사람이에요. 이런 꼭 한번 보시고 거기에 그분 쓰는 책을 꼭 보셔야 돼. 그분 아들 여기 살았었어요. 롯데 아파트 여기 살았었어요. 박사님, 훌륭한 박사님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쓰는 책 중간에 보면 두 사형수라는 게 나와요. 한 사람은 월남전 가서 총기 사고를 이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고 그 사형을 받았고 한 사람은 전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서 사형을 은도받았던 거기에서 받았던 사람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아놓고 둘 다 사형을 집행을 받아놨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한 달 후에 죽는다. 아니 내가 사형을 은도받는데 언제 죽는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언제 죽는다 이야기를 안 했죠. 이야기가 히스테리가 일어나고 사람이 너무 불안공포하니까 사형 은도를 받고 언제 죽는지를 몰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불러내면 이제 그날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형 은도를 받아놓으니까 남들하고 말도 잘 못하고 죽을 사람이니까 비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너무 고기가 먹고 싶더래. 감방 안에서 식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죽기 전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깜빵에 누가 사식도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사형수니까 옛날이니까 월남전 그때니까 뭐 면허 온 사람도 없고 그다음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 소장, 간수 교화원들한테 계속 고기를 먹게 해달라니까 그 법에 어긋나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저러고 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몸을 의대 해부용으로 팔아라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때 돈으로 10,000원 정도 받았나봐요. 계획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고기를 사서 먹는 거야.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걸 고기를 사가지고 통닭을 사 먹고 돼지고기를 사 먹어.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그걸 먹으니까 남이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 몸을 죽을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서 고기를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달라 소리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줄지도 않고 자기만 혼자 먹거든요. 먹고 그 돈도 다 못 쓰고 3만 몇천 원치만 쓰고 죽었어요. 자, 또 한 사람 사형수. 이 사람도 월남에 갔던 걸 월급을 받으니까 그때 돈으로 한 3, 4만 원 정도가 됐나 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이 사형 은도를 받아놓은 거야. 받아놨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근데 이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죽기 전에 그래도 좋은 일 한 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뒤져보니까 3만 몇천 원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쓸 데도 없잖아. 교도소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도소에 앉아있으니까 일요일 같은 데 보면 절이나 교회 같은 데서 상담도 오고 노래 성가대도 오고 기도해 주러 오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보는데 그 아이들이 막 천사같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 그 전도사님한테 그 주면서 교도소 옆에 뭐 교회 짓는다 하더라. 그 전도사한테 얘를 주면서 이 돈을 좋은 데 쓰세요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교회 그게 뭐지? 교도소에 안에 있는 그 예배당인가 봐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썼는데 못해 썼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다 짓고 마무리 이제 그 보면 유관 기관장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도 오고 꽤 괜찮은 분도 올 거야. 가족들도 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돈을 뭘 보탰냐면 이거 탁자 있잖아요. 교회 앞에 탁자라고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강대상 사는 이분 돈을 보탰대. 그래갖고 이제 헌당 예배할 때 그 한 강고 교회 가보면 강고 시간이라고 있어요. 이 강대상은 여기 뭐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 누구누가 이걸 했는 겁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대요. 참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이렇게 전재산을 바쳤으니까.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그 신문 기자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좀 좋은 이야기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받아 썼는 거야. 신문 기사에. 가식란을 요만하게 실었어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받는 거야. 보고 특사로 감형이 돼가 무기징역으로 살게 돼. 무기징역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는 얘기인 거지. 이 세상은 또 한번 볼까요? 상당히 재미난 일이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글쓰기를 붙여넣기는 문제인 거지. 내가 바르게 산다 보면 내가 살아왔는 것들이 남이 그걸 보고 좋아하게 모여있게 그러면 글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픽션, 논픽션에서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걸 쓰는 게 사실은 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글들을 보면 뭐 소설도 단편 소설도 썼을 거 다 쓸 수 있겠지만 소설의 영감도 어디서 얻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내 마음이 항상 창의로움,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있자면 항상 내 마음은 밝은 쪽이 있어야 뭔가가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칠 때 생각이 안 나오는 게 복도에 나가면 생각이 나잖아. 왜 그럴까?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험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그렇게 내가 좋게 만든다는 것은 내 삶이 바른 생활이 있을 때 좋은 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써볼게요. 인문학, 우리 터널, 유료 터널이죠. 그거 갈 때마다 돈을 이렇게 800원씩, 이렇게 1000원씩 내잖아요. 요거는 한 두어 달 전에 요번에 쓰는 제 책에도 소개가 돼요. 두어 달 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아침 내가 라디오를, 출근하는 라디오를 내가 항상 잘 듣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야. 오늘 일입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유료도로인가, 1000원 정도 하는 유료도로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타면서 돈을 2,000원을 주면서, 뒤에 차 거도 주세요 했거든요. 뒤에 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떤 기분에 모르지만 1,000원을 주면서 요거 뒤차 거에 했단 말이야. 뒤에 차 사람이 돈을 내니까 앞차가 냈어요 하는 거야. 근데 앞차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도 자기 돈을 내고 뒤차로 보내서 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돈 또 돈을 내니까 앞차가 또 냈어야 하니까 아니요 됐어요. 뒤차로 주세요 했는 거야.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생방송이 됐는 거야. 이거 멋지지 않나? 멋있다. 800원이었잖아. 1,000원이었잖아. 1,000원이 2시간 동안 1,000원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1,000원뿐이 안 돼. 1,000원을 10번, 내가 10번을 순항을 하게 되면 10,000원이에요. 100번이면 10만원, 1,000번이면 100만원인 거야. 2시간 동안 1,000번이 갔다 하면 돈 1,000원이 살아나서 얼마가 돼요? 100만원이 되는 거야. 돈이 문제는 아니라. 멋있다. 멋있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요? 아니, 여기 말고 라디오 방송에 들었으니까. 내가 라디오 방송을 보고 그걸 내가 메모해가지고 요거 책에 썼다니까 떴어요. 이 세상은 법칙은 뭐요? 베풀면 베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신기하다. 내가 남에게 작은 것 하나로 내가 항상 웃잖아요. 저한테 와서 짜증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 나와있어도 내가 생글생글 웃으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낼까 안 낼까? 안 내죠. 안 내게 돼 있는 거지. 그래 내 주변에 항상 웃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면 선생님한테만 가면 항상 웃어야 하길래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웃으면 돼 하니까 웃을 일이 없어야 하잖아. 자기 항상 짜증만 하지.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한테 웃고 똑같은 사람이 그 마당에 선생님한테 짜증을 내면 이 사람이 나쁠까? 그 대상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을까? 내가 어떤 거를 베푸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걸감이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신선하고 새로 태어난 창의로움인 게 새로움인 거야. 설렘이라는 거지.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얘기인 거잖아. 눈여겨서 내가 살펴보면 항상 같은 날인 것 같지만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얼마나 경이로워. 항상 경이로운가 새로움 속에서 내가 세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자, 내가 항수남이가 우리 강의해서 30분 전에 왔죠. 지금 30분 지났지. 내가 같은 사람일까? 참, 내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똑같아요. 30분 사이에. 똑같아요. 30분 사이에 내가 더 늙었지 않았을까? 똑같아요?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어제 항수남하고 오늘 항수남하고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하루 만에 사람이 더 안 늙어요? 늙잖아요. 1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때는 달라요. 다르죠? 그럼 1년에는 하루 연장이었잖아. 하루는 1시간 24시간이었지. 매 순간 우리는 또 달라지죠. 매 순간 변하잖아. 매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나는 매 순간이 그렇게 새롭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거야. 매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차를 봐도 내 차는 항상 매 순간 다른 사람이지. 얼마나 신선해. 항상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나는 매일을 새로운 세상을 신선하게 맞이하잖아요. 남들이 나보고 선생님은 매일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나는 매일이 다른 날인데 어제하고 같은 날이 아니지. 매일 매 순간에 다른 날인데 어떻게 내가 지루할 틈이 어디에 있지? 항상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10분 전에 항수남, 10분 후에 항수남. 다른 사람이라면 힘들었는 거는 10분 전에 힘들었지. 피곤한 거 10분 전에 힘들었지. 나는 항상 또 새롭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병이 들었어요. MRI, 엑스레이 찍어서 지금 당신 병이에요. 자, MRI 찍었어. 엑스레이 찍었어. 엑스레이 딱 펴보면 요거는 과거의 사진일까? 지금의 순간의 사진일까? 과거잖아. 과거에 병이 들었더라도 지금 순간에는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병은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렇지 않나요? 매 순간에 창의, 새로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글감이라는 거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매 순간에 나오는 거지. 창조, 창의력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닌 거야. 내 생명의 변화에, 내 생명의 창의로움, 내 생명의 본질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누가 창조를 누가 줘? 아닌 거지. 지금 나도 바뀌었죠. 선생님 또 바뀌었지. 막 바뀌어가잖아, 지금. 매 순간 내가 깨어있다면, 그 순간에 내가 연필을 들기만 든다면 나는 뭐야? 엄청난 글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시나? 같은 날 아니에요. 항상 변하잖아요. 엑셀에 내가 지금 순간에 1초 전에 거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선생님을 보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그 존재해서 볼까? 존재해요?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빛이 있으니까 빛이 반사된 거를 그 반사 빛의 파동을 내가 읽어내는 거지. 내가 눈만 감아도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실존하는 거야? 아닐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게 또 그러면 봅시다. 빛이 가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도 변했죠. 나도 변했죠. 그러면 우리 뭐야? 벌써 말하는 순간 과거의 사람이지. 매 순간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새롭게 매 순간 내 스스로가 나를 창조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이로움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매 순간 기쁘게.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대작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저자기 글 쓰는 거나 누가 가르쳐주고 글을 배우고 뭐고 하는 거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나 내 내면의 생명의 위대함이 내가 거기 딱 접촉이 된다면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게 되는 거야. 본질로 가야지.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3개월 전 정도 됐어요. 3개월 전에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내가 아까 선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좋아집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도 라디오에 들었어요. 내가 그때 이제 그 불교대학에 이제 강의하러 간다고 막 준비하고 갔는데, 이어폰을 끄고, 저는 이제 그거 하지 않는 때는, 엔간할 때는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라디오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떤 한 분이 그 강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돈을 주었어. 열어보니까 1,800만원인가 2,800만원인가 들었대요. 오늘 현금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그러니까 구청에 갖다 줬어요.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막 하니까 한 사람이 그걸 와가지고 찾아갔어. 사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찾아갔어요. 여기까지 우리 다 일반인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요새 같은 세상에 현금을 1,100백만 원, 저도 솔직히 현금 1,100백만 원 주면요, 솔직히 흑심이 생깁니다.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남이 봤을까 안 봤을까, CCTV 있을까 없을까, 우리 길을 가다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고도 항상 땅만 보잖아.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맞잖아요. 솔직히 말이거든요. 근데 1,100백만 원이라는 거는 큰 돈이에요.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나도 그런데, 나 어디 가도 선생인데, 나도 솔직히 1,100백만 원 있으면 이거 갖다 주면 10% 줄려나,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나한테 챙겨갈까, 이런데 이 사람은 박교구에 갔어요. 그걸 또 이제 감사히 이제 찾아갔어요. 이게 둘째 치고 이분이 가족회의를 합니다. 야, 요즘 세상이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때 박근혜 탈핵문제가 탁탁 다닐 때, 그때 내가 뭘 했나 하면, 강화문 갈 때다. 강화문에다가 수업을 시작했어. 갈 때마다 내가 이거 들었거든. 갈 때마다 내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갈 때마다 내가 그 주에 방송에서 내가 올리고, 시리아 방송되고 있다고 내가 갈 때마다 글을 써서 올리고, 정말 부끄러움에 올리고, 우리나라 희망에 대해서 올리고, 글도 쓰고 방송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또 방송했던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때 아무리 했잖아.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저는 참 좋아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그 직선 개헌할 때, 그때 내가 그 웅장한 우리 민족의 힘을 받고, 요번에 또 받고, 저는 갈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강화문 가보니까, 야, 우리 민족이 살아있구나 하는 게 너무나 완전 대동제였어요. 축제였어요. 막 이렇게 부딪히고,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몸이 그때 짜증나거든요. 화나 내는 거 없고, 휴지 하나 떨어진 거 없고, 손등이 남의 옷에 떨어져도, 미안해 하면, 그 예전 같으면 막 옷이 얼마나 할 건데, 괜찮아요. 내가 선택할게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때 내가 덕곡을 방송도 하고 글을 써서 올렸던 거예요. 요번 책에도 나와요. 부자가 된 원리 나오는데,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 가족들도, 야, 정말 대단하다. 그분, 너무나 좋다. 근데 그분 찾아와서 인사도 하겠지만, 가족들이 자기 동생, 처남도 오고, 누구도 주고 알아서 뭔 소리 하나 하면, 돈을 17만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3,100만 원, 또 5천만 원을. 부르이 또 한 5천만 원 내놨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라디오 방송에 나갔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또 요번 책에도 쓰고, 지난번 그것도 내가 글에도 올리고,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물론 팟캐스트 내가 방송을 해버렸잖아. 제 팟캐스트 방송에 6,000명이 듣거든요. 지금 어디서 듣나 하면 미국, 중국, 일본, 파리, 참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데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야, 선생님, 우리 교포들이 들으니까 선생님 대단합니다. 나 우리나라 교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작은 게 좋은 곳 하나 보고 내가 글로 옮기고 나는 그거를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옮겼을 뿐인데, 자, 이 돈을 나눠준 사람, 돈을 주어준 사람, 뭐 나이즈 먹고 그냥 아이고 나 착한 일 했어 라고 갈 건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걸 말입니다. 글쓰기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그 다음에 남이 좋은 걸 봐주자면, 남이 훌륭한 걸 보자면 내가 훌륭해야지 볼까, 내가 나빠야지 볼까? 내가 훌륭해야지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나쁘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내가 나쁘면 보지를 못해요. 이해가시죠? 예전에 이런 일이 이거는 이거 녹화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은 글 작업이 되든 무엇이 되든 내가 존재의 이유는 내 안의 밝음, 내 안의 미래성을 꺼내는 작업이었다. 자, 그럼 이 세상은
내가 밝아지고 내가 훌륭해지고 훌륭해지는 만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 세상은 누구로 중심되어 있다? 자, 만약에 오세요. 자, 항수남매가 여기 있는데 한 10명이 강의를 들어. 20명이 강의를 들어. 100명이 강의를 들어. 그러면 항수남은 자, 10명이 들으면 나는 혼자지만 각자 보는 항수남은 10명이 되겠죠. 다 다르게 보겠지. 같은 항수남을 볼까? 다른 항수남으로 볼까? 다르게 보죠. 제 딸아이가 보는 아버지, 아들이 보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지만 각자가 같은 아버지일까? 다른 아버지일까? 다르지. 나는 하나지만 아들, 딸이 보는 아버지도 달라. 자, 그렇다면 내가 보는 이 우주, 선생님이 내가 보는 이 세상, 지구, 지구인, 인류, 선생님이 보는 이 지구, 인류, 같은 지구일까, 다른 지구일까? 다르지. 그럼 이 세상 누가 만든 거야? 다 내가 만든 거지. 내 생각으로. 그럼 이 사람을 내가 기쁘면 이 사람도 기쁘게 보이겠지. 내가 화나면 이 사람도 화나게 보이겠지. 내가 우울하면 이 사람들도 우울해 보이겠지.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기쁨을 선사해야 될까? 우울함을 선사해야 될까? 그럼 내 삶이 어떻게 살까 바로 나오잖아.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았었는데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내고 누구 남편이고 누구 자식이고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나는 뭐밖에 못해요 라고 알았었는데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면 내가 그 어린 왕자 아시죠? 네. 어린 왕자가 똑같은 나무에 장미에 물을 주지. 네. 물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장미가 훨씬 훌륭해 예뻐 보이지. 네. 왜 그래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물을 줬는 나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얘기야.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 선시, 그게 깨달음의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걸 쓰는 소리가 보면 한시예요. 그 일본에 보면 그 우리 칠은 절구처럼 짧게 쓰는 게 있습니다. 같은 눈이라도 내 우산 위에 있는 눈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거니까. 내가 가지려고 갔으니까. 그럼 이 세상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만든 걸 보고 야 남이 예쁘다 하고 내가 더 관심 가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면 나의 옷차림, 나의 행동거지, 나의 말, 나의 생각은 훌륭해야 될까? 그냥 대충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나한테 주어진 하루는 얼마나 귀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나한테 나가는 말은 적기만 적으면 책이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펼치면 책이 되는 거야. 명작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천재란 이미 있는 게 나타난 것 뿐인 거지.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천재들은 자기 있는 거 쓴 것 뿐인 거잖아요. 이 천재성은 제가 이야기했죠? IQ 3333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끄집어내는 작업은 뭘로 할래? 남에게 좋은 걸 베풀면 돼. 베풀면 베푼 만큼 베풀어줘.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베스트 작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만 잘 쓴다고요? 정말 글이란 자기를 닮아가잖아요. 신은섭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신체를 보고 표정을 보고 말을 보고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밭이 내가 훌륭하지 못한데 좋은 글이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좋은 글이 나오자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밭을 훌륭하게 다듬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항상 나는 감사하고 남에게 기쁨을 베풀어주고 남의 웃음을 베풀어주고 당신 훌륭해요? 그만하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우리 딸아이한테 장갑 하나 주어줬는데 이 사람 나는 그 사람이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가 되고 나는 큰일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을 해야 큰일을 할까? 우리는 보면 남한테 하고 돈을 가지고 뻑이고 남한테 나서서 하고 이거는 다가 뭐예요? 폼잡을 아주 어린아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뭔가 하면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웃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내 생활 습관이 되어 온다면 내 삶은 훌륭해지지 않을까? 그럼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난다? 나부터. 뭐죠?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알죠? 보이스카우트이 어디서 태생된 줄 알아요? 무엇에서 보이스카우트이 나왔을까? 이거 저는 정확히 보는데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에 지금쯤 됐겠다. 해가 뉘우뉘우쩌고 예전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GPS 있고 뭡니까 어딘가 찾는 건 나누겠지만은 그것도 못 찾잖아. 어떤 나는 어른이 나중도 됐겠지. 영국에 여행을 갔는데 해도 지고 그때만 해도 캄캄하고 뭐 예전이니까 집을 못 찾잖아요. 근데 한 아이들이 막 놀길래 얘야 어디 가는 게 어디니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아저씨를 손을 잡고 어디까지 말로 가르쳐주더래 되는데 직접 거기까지 가서 여기에요 가르쳐주더래.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그 애한테 야 너는 말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요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네가 이렇게 가르쳐주니 참 고맙구나.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게 되었니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나 했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착한 일 한 가지 했는 것 뿐이에요 라고 하더래. 이 사람이 딱 올라가 그래 아이들이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게 만들자가 보이스카웃이 10월이 되는 거야. 보이스카웃이 지금 전 세계에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이렇게 살리는 거야. 지금 보이스카웃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서 헌신을 보여줘, 봉사를 배워줘, 남의 그 기쁨을 배워서 거기 때 어렸을 때 그걸 배웠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시대 철학인 거야. 공동률인 거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홍익이라는 거야. 나의 기쁨을 남에게 밝혀주는 게 뭐야? 이화세계가 되는 거지. 그 돈 800원, 1000원짜리를 아침에 내가 비싸를 했는 사람, 자기 기뻐서 했겠지. 자기 좋아서 했겠죠. 자기는 자기 좋아하는 거는 자아 발견. 근데 그걸 보고 2시간 동안 릴레이가 이어졌어. 그걸 라디오 방송 빠져고 나 책에 옮겼어. 세상이 밝아졌지. 이화세계. 이해가시죠? 돈을 주고 갖다 줬는 거는 자기가 좋으니까 돈을 2천만 원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좋아서 찾아주면서 갔겠지. 그걸 보고 그 주인은 야 너무나 감사하다. 돈을 더 보태서 5천만 원 내는 것도 자기 좋아서 했겠지. 그것을 듣는 우리는 웃음이 뻥뻥뻥 나오잖아. 이것이 이화세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몰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뭐를 배우고 어떤 영웅이 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직업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손 내밀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간다면 나는 훌륭해지거든요. 이제 베풀어지는 법칙이에요. 마음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푼 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베푼다는 거는 좋은 걸 베풀까 나쁜 걸 베풀까? 좋은 거. 좋은 거는 내가 남의 걸 가서 훔쳐와서 그럴까? 내한테 이미 있었을까? 있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웃음이에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2만 원만 냈어요. 훌륭해요. 요 말미에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살다 보면 친구가 힘들어요. 나 뭐 할까?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나 여보 나 힘들어. 나 좀 봐주세요. 아이들도 엄마 나 힘들어 미칠 것 같아. 대학 가야 돼 말아야 돼. 요번에 부도가 났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정말 많죠. 집집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 자, 제일 중요한 거 요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어떤 것이 표현이 되었어. 표현이 됐으면 그게 그대로 있을까? 언젠가 없어질까? 그러면 지금 나한테 걱정거리가 나타났어. 그거는 지금 나타났을까? 마음에 잠재됐던 게 어느 순간에 튀어났을까? 어느 됐던 것들이 시기가 맞으니까 튀어나왔겠지. 튀어나온 거는 그것을 정점으로 없어지겠죠. 그러면 감사해야지. 지금 내가 실직이 되었어. 실직이 되었는 거는 계속 어쩌면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바꾸면 없어지겠지. 병이 걸리는 것도 계속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없어지겠죠. 그 힘든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야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거야. 표현돼서 나타나는 거는 에너지가 다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심이 되겠죠. 그럼 내 삶에도 힘든 게 나타나면 힘든 게 나타났어.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힘든 게 나타나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더 와. 고난을 베푸면 고난이 와요. 힘든 게 나타나는 거, 그래,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제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훌륭해질 거야. 나한테 나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한테 훌륭함이 나오는 거야. 옳지. 허리띠 질끈 동료 매고, 머리 동료 매고, 한번 살아보는 거야. 오늘도 새로운 날 내가 기쁘게 한번 가보는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딸아이가 장갑 하나 주고 가지고 이런 철학까지 쫙 가거든요. 요거 가지고 제가 금방 했는 1시간, 저는 한 2시간 이야기 하거든요. 요걸 그대로 녹음해서 펴내면